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혜가 담겨있는 세상을 보는 지혜입니다. 지은이는 발타자르 그라시안이고요. 스페인의 작가이자 예수의 신부로 삶을 통찰하는 당대의 스승으로 유럽 정신사의 한 축을 이루었다고 평가받는데요. 그 정신은 아직까지 삶의 무게에 눌려서 흔들리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한마디 한마디가 명언인 그라시안의 글을 읽고 감동하여 그의 글을 편역을 했습니다. 노이징님이 옮기셨고 출판사는 더 클래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기 좋은 날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1) 모든 것은 극도로 발전했다. 그중 자신을 관찰하는 기술은 절정에 이르렀다. 오늘날 한 명의 현인이 이루어낸 자아 성찰의 정도는 과거에 7명의 현인이 이루어낸 것보다 더 깊다. 오늘날 한 사람을 마음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과거의 한 민족을 다루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요구되고 있다. 2. 마음과 머리는 우리의 능력이며 또한 태양의 양극이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신경 쓰고 있다면 절반의 행복만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살아가는 데에는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세도 필요하다. 어리석은 사람은 신분, 직위, 나라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에 빠지고 만다. 3.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밝히지 말라. 패를 드러내놓고 카드 게임을 하면 유익하지도 유쾌하지도 않다. 특히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의도를 바로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대감을 자극한다. 모든 일에서 비밀스러운 면을 갖추고 그것을 강점으로 삼아 경외심을 자극하라. 심지어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으며 사람과 사귈 때에도 모두에게 내면을 열어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개방적인 것을 피하라. 적절한 침묵은 신중함의 다른 얼굴이다. 분명하고 세밀한 계획은 높이 평가될 수 없고 오히려 비난에 노출되기 쉬우며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면 2배로 불행해질 것이다. 그러니 신의 섭리를 모방하듯 사람들은 추측과 불안 속에 가둬두어라. 4. 지식과 용기는 위대함을 낳는다. 그 2가지는 불멸이기 때문에 위대함을 사라지지 않게 만든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아는 만큼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지식이 없는 인간은 암흑 속에 색이 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지식과 용기는 두 눈과 양손의 관계와 같다. 따라서 용기가 없는 지식은 비생산적이다. 5.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만들라. 도금사가 아니라 숭배자가 우상을 만드는 법이다. 현명한 사람은 사람들이 우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갈증을 해소한 사람은 곧 샘의 등을 돌리고 으깨진 오렌지는 황금빛 사발에서 걸음 속으로 굴러 떨어진다. 좋은 소문은 금방 사그라지며 소문과 더불어 존경심도 끝날 것이다. 그러므로 희망을 주되 그것이 결코 완전히 충족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며 심지어 왕관을 쓴 군주에게도 언제나 희망이 필요한 상태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이 실수할 만큼 침묵을 지켜 지나치게 신비감을 과장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 손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 6. 자신의 완성에 도달하라. 사람은 완성된 상태로 태어나지 않는다. 모든 능력과 탁월한 개성이 완전히 발휘되는 완성의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사람은 매일 인격과 능력을 더욱더 완벽하게 다듬어야 한다. 이것은 취미가 고상해지고 사고가 순환되고 판단이 성숙해지며 의지가 순수해지는 데서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은 결코 완성에 도달하지 못하며 그들에게는 무엇인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늦게 성숙해진다. 따라서 지혜롭게 말하며 현명한 행동을 하는 완벽한 사람은 분별 있는 사람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다. 7. 상사를 넘어서는 것을 조심하라. 탁월한 모든 것은 저주의 대상이 되지만 특히 자신의 윗사람을 능가하는 것은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신중한 사람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너절한 옷을 통해 부인하듯 저속한 장점을 감출 것이다. 그는 행복과 온유한 기질에 있어서는 낮은 수준에 머무를지도 모르지만 이성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것이다. 이성은 최고의 성격이고 그에 대한 공격은 대역죄로 치부되기 때문이다. 당신의 윗사람들은 이미 군주이며 또한 가장 중요한 일에서 군주로 행세하고자 한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자신들은 능가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에게 조언하려면 그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잊어버렸던 것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주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8. 냉정한 사람이 되어라. 이것은 그 자체로 매우 위대한 성격이고 평범한 외면을 뛰어넘는 우월성 그 자체다. 자신과 스스로의 감정에 대한 지배보다
더 훌륭한 지배는 없고 그 지배를 통해 자유의지는 승리한다.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감히 쥐기를 맡아서는 안 되고 그 쥐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맞는 일이 적어야 한다. 냉정함이란 불쾌한 일을 감수할 용기가 있다면 최단 시간 안에 명성을 얻는 고상한 방식이다. 9. 민족적 과오를 부인하라. 흐르는 물은 지층의 성질을 따라 변하며 인간은 그가 태어난 곳에서 큰 영향을 받는다. 어떤 사람들은 비교적 유리한 땅과 하늘을 차지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국가의 덕을 보고 있다. 가장 뛰어난 민족들도 나름대로의 과오를 지니고 있다. 인접한 민족들은 그것을 단속하거나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런 과오를 반드시 비난한다. 사실 자기 민족의 결함 자체를 개선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는 민족적으로 영예로운 일에 속한다. 그것을 통해 거의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매우 높게 평가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가족, 신분, 직위, 그리고 연령에 따른 과오도 존재한다.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한다. 주의 깊지 않은 사람이 여러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형태를 보이면 그 사람은 괴물이 된다. 10. 행운과 영예. 훌륭한 사람에게 행운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영예가 지속된다. 행운은 살아가는 동안 생기고 영예는 나중에 생긴다. 행운은 시기에 좌우되며 영예는 잊히지 않는다. 행운은 소망의 대상이며 때때로 이유 없이 생기기도 하지만 영예는 행동에 따라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다. 만약 영예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면 그것은 영예가 지니는 가치 때문이다. 영예와 관련된 풍문은 대단한 위력을 지니고 있으며 막강한 것, 엄청난 것 혹은 기적, 혐오나 박수갈채의 대상을 따른다. 11. 배울 것이 있는 사람과 교제하라. 타인과의 교제는 지식을 얻는 통로이며 교육적 가르침의 즐거움 그 자체다. 친구들은 스승으로 생각하며 학습의 이득과 담소의 즐거움을 균형 있게 받아들여라. 사람들은 이야기하며 박수갈채를 받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득을 얻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많은 것을 향유한다. 우리의 주의를 다른 사람들에게 돌릴 때는 보통 우리의 관심이 그쪽으로 향했기 때문이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훌륭한 궁신들의 저택을 자주 방문하는데 그 집들은 허영심의 궁전이라기보다는 위대함이 녹아있는 무대다. 세상의 지혜라는 명성을 누리고 있는 군주들이 있다. 그들은 그들의 본보기와 교제를 통해서 모든 위대한 지혜의 경구 그 자체가 된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는 훌륭하고 고귀한 지혜의
궁정 학교를 형성한다. 12. 자연과 예술은 재료와 작품이다. 도움이 없이 홀로 생겨나는 아름다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모든 완벽성은 그것이 예술에 의해 고양되지 않으면 야만적인 상태로 변질된다. 예술은 나쁜 것을 시정하고 좋은 것을 완벽하게 한다. 예술에 집중하자. 예술이 없이는 매우 뛰어난 천부적 소질도 미개한 상태에 머물러 버리고 만다. 완벽성에 교양이 결여되어 있으면 절반의 성공밖에 이루지 못한다. 모든 인간은 거친 면을 지니고 있고 완벽함을 위해서는 섬세함이 필요하다. 13. 나 자신의 의도를 여러 방면에서 실현시켜라. 전쟁은 인간의 악의에 대항한 인간의 삶이다. 지혜는 전쟁의 술책을 사용해 사람을 인도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능숙하게 적과 거리를 두며 그 다음에 늘 그 게임을 은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두고 현실 속에서 모든 변수들을 가늠하며 이 일을 수행한다. 어떤 면에서는 적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적들이 현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도록 만들지만 곧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통해 승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리한 통찰력을 발휘해 다른 지혜가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교활할 정도로 심사숙고하며 적진을 정탐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늘 사람들이 암시하는 것에 다른 면을 이해하고 부정적인 기색을 인식한다. 자신의 술책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게임 자체의 틀을 바꾸고 그렇게 기만의 근거를 가장 완벽한 정직성 안에 둠으로써 진실된 것을 가장된 것이 되게 한다. 그러나 교활한 관찰자는 조심스럽게 또한 예리하게 빛 속에 가려진 어둠을 발견한다. 그렇게 솔직할수록 더욱더 기만적인 숨겨진 의도를 밝혀내는 것이다. 14. 사태의 방식.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본질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자세히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나쁜 방식은 모든 것, 심지어는 올바름과 이성까지 팔멸시킨다. 반면에 좋은 방식은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고 부정을 덮어버리고 진실을 더 아름답게 한다. 그것은 일에 있어서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의 덧붙여지는 공손한 예절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다. 아름다운 처신은 삶의 장식이고 유쾌한 표현은 모든 사람들에게 훌륭한 도움이 된다. 15. 자신의 편을 만들어라. 권력자들은 탁월한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행운이 있다. 그들은 사람들을 무지에서 구해내고 어려운 논쟁적 주제들을 논의해야 한다. 직무를 처리할 때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매우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러한 위대성은 생포된 왕을 하인으로 삼는 데서 즐거움을 얻은 티그란의 야만적인 취미에 비할 바가 아니다. 우리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다스리는 것은 아주 새롭고 훌륭한 일이다. 지식은 길고 인생은 짧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살아가지 못한다. 박식해지기 위해 별다른 힘을 들이지 않고서도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지식을 쌓아 나아가는 것은 대단히 현명한 일이다. 모임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타인에게서 지혜로운 자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얻게 된다.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교훈을 함께 찾고 그 후 깨달음의 정수를 얻어 그것을 우리를 위해 활용한다. 지혜로운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은 그들과의 자연스러운 교제를 통해 그들의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 16. 정직한 의도가 내포된 통찰력을 지녀라. 그것은 전반적인 성공을 보장한다. 악의와 결합된 선의는 부자연스러운 괴물과 다름없다. 악의는 완벽성의 독이다. 지능적인 악의는 타인을 더 치밀하게 파괴한다. 타락에 사용되는 지독한 우월성이여, 이성이 없는 과학은 일반적인 이성보다 훨씬 더 어리석다. 17. 처리 방식에서 변화를 꾀하라. 당신의 적대자를 안심하게 만드는 똑같은 방식의 일 처리는 금물이다. 첫 번째 계획을 곧바로 실행하지 말라. 적대자들은 그런 단조로운 진행을 곧 알아채고 우리를 앞질러 가서는 우리를 기다리거나 우리가 좌절하도록 만들 것이다. 직선 방향으로 날아가는 새를 명중시키는 것은 쉽지만 곡선 방향으로 날아가는 새를 명중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두 번째 시도에서는 적들이 그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도사리고 있는 아기를 속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교활함이 필요하다. 게임을 잘 아는 사람은 결코 적이 추측할 수 있는 카드를 내지 않으며 적이 원하는 카드는 더욱더 내지 않는다. 18. 근명과 재능. 이 두 가지가 없이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지만 그것들을 자신 속에 합일시키면 그 사람은 아주 탁월한 사람이 된다. 평범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우월하지만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보다 발전한다. 노동이라는 것은 영예를 얻기 위해 치르는 대가다. 대가를 덜 치르는 결과는 그 가치도 떨어진다. 심지어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부지런하지 않고 재능만 있는 경우는 드물었다. 낮은 지위에서 탁월하기보다는 차라리
높은 지위에 평범한 상태로 있는 것은 용서된다. 한편 최고위직에서 탁월할 수 있는데도 최하위직에서 평범한 상태에 만족하는 것은 용서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삶에는 기술이 요구되며 근면은 그것을 완성한다. 19. 지나친 기대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말라. 상찬을 받은 모든 이의 불행은 지속되는 과도한 기대에 결국 부응할 수 없는 것이다. 현실은 결코 상상에 도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완벽성을 생각하는 것은 쉽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상상력은 소망과 결합되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현실보다 더 커지고 만다. 그래서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쏟아지는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 희망은 진실을 크게 왜곡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상황을 지향하는 동시에 즐거움이 그들의 기대 이상이 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남 앞에 나설 때 이미 어느 정도 스스로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보통 관찰자의 주의를 자극하곤 한다. 항상 현실이 기대 이상이면 좋겠지만 나쁜 일에 있어서는 좀 다른 면이 있다. 나쁜 일에는 과장이 유익한데 그렇게 부풀려진 나쁜 일을 보거나 당하면 그 다음에는 아주 혐오스러운 대상도 참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20. 자신의 시대에 어울리는 사람, 시대의 영향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대단히 드물다.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어울리는 시대를 발견하는 행운을 누리지는 못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대를 발견했지만 이용하지 못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시대에 적합한 인물이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이고 심지어 최고의 성품도 유행에 따르게 된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와 영예가 불멸하리라는 장점이 있다. 이 시대가 그에게 맞지 않는다면 장차 그에게 맞는 다른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21. 행운을 얻을 기술, 행운을 얻기 위한 규칙이 있다. 현명한 사람에게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력은 행운을 찾도록 도와준다. 어떤 사람들은 행운의 여신이 있는 문의 옆에 가만히 서서 그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는 것에 만족한다. 좀 더 나은 사람들은 스스로 발전하려고 애를 쓰고 가치와 대담성을 활용해 용기의 날개를 타고 여신에게 날아가 그녀의 호의를 얻는다.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행운을 위해서는 미덕과 사리분별의 방법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누구나 지혜로운 만큼 행복해지고 어리석은 만큼 불행해진다. 22. 바람직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은 우아하고 고상한 취향에 따른
박학다식으로 무장했고 평범하지 않은 적절한 지식을 갖고 있다. 그들은 올바른 시기에 사용할 줄 아는 재치 있는 말과 고귀한 행위를 보여준다. 사실 좋은 조언은 종종 진지한 가르침의 형태보다 재치 있는 한마디로 전수되었다. 그리고 통용되는 지식은 어떤 다른 기술 이상으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다. 23.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이것은 완벽함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육체적, 정신적인 면에서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훌륭한 사람들은 결점을 중시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결점을 비교적 쉽게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숭고한 능력에 사소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 그리고 하늘 전체를 어둡게 하는 데는 한 점의 구름이면 충분하다. 우리의 명성을 해치는 결점도 마찬가지다. 저기는 그 결점을 즉시 발견하고 그것을 잊지 않는다. 가장 뛰어난 수하는 케사르가 자신의 신체적 결함을 월갰으로 가렸던 것처럼 우리의 결함 또한 장식을 통해 변화하도록 만드는 일일 것이다. 24. 때로는 질책하고 때로는 돕는 것을 통해 상상력을 다스려라. 왜냐하면 상상력은 우리의 행운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우리의 이성조차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상상력은 포악한 힘을 가질 수도 있고 한가하게 관조하다기보다 굉장히 활동적이며 심지어 어리석음의 정도에 따라서 쾌락이나 슬픔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사로잡는다. 왜냐하면 상상력은 우리의 만족과 불만족을 좌우하고 사람들에게는 지속적인 고뇌를 유발하며 바보들의 이성에는 사형을 집행하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이 현명하게 상상력에 재갈을 물린다면 상상력은 좋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25. 암시를 이해하라. 예전에는 연설을 하는 것이 기술 중에 기술이었지만 더 이상은 그렇지 않다. 이제는 그 연설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겨냥하는지를 추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기 어렵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실은 늘 그 절반만 표명된다. 주의 깊은 사람만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파악한다. 26. 모든 사람에게서 문책할 만한 점을 찾아라.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의지를 움직이는 기술이다. 그리고 그 기술은 경고성이라기보다는 능숙함의 영역에 속한다. 힘을 가지려면 어디서 다른 사람과 맞서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우리는 취향의 다양성에 따라 독특한 성향을 갖고 있다. 모든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데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관심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쾌락을 숭배한다. 개개인의 우상을 알아내서 그것을 이용하여 그를 다루는 것이 바로 기술이다. 각자의 실제적인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의 의지를 움직이는 열쇠를 쥐게 된다. 그리고 처음부터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성이 잘 정돈된 사람들보다 잘 정돈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우선 상대의 심성을 다루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한마디 말을 통해 동기를 부여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도마 위에 올려 공격해야 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를 지배할 수 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